자, 이제 자료의 단위가 있어요. 자료의 단위. 자료라는 게 이제 여러분 컴퓨터 전체를 얘기합니다. 아까는 우리가 저장의 단위라서 바이트부터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제는 컴퓨터에 쓰는 그냥 단위를 다 말합니다. 다. 처음부터 다요. 그러니까 비트가 먼저 나오죠. 비트가 컴퓨터의 가장 최소 단위. 비트. 그 다음에 뭐예요? 바이트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중간에 또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니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니블. 니블은 저장의 단위는 아니에요. 저장이 아니고 안에서 그냥 쓰는 단위입니다. 자, 니블은 도대체 뭐냐? 자, 니블은 비트가 4개 모인 겁니다. 4비트예요. 4비트. 4비트. 4개의 비트가 모이면 니블이라 그래요. 됐나요? 자, 4개의 비트가 모였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순서를 지금 시험이 잘못 씁니다. 요거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8개 모이니까 바이트가 됩니다. 이제 이게 저장의 최소 단위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글자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워드, 단어가 됩니다. 단위, 그죠? 단어. 그게 워드. 자, 워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뭐, 아실 필요는 없는데, 2바이트부터 시작합니다. 2바이트도 있고요, 4바이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8바이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워드 같은 경우는 우리 어디서 썼냐면, 요거 씁니다. 컴퓨터 내부의 명령을 처리하는 단위가 바로 이 워드 단위를 써요.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써가지고, 우리가 컴퓨터 안에 명령의 단위, 명령. 가라, 와라, 뭐 해라, 하는 거 단위 있죠. 그 단위가 바로 이 워드 단위로 명령을 내립니다. 이 길이만큼. 그죠? 되나요? 명령의 단위더라. 알아두세요. 그 명령 단위가 그 중요한 말입니다. 워드는요. 자, 워드가 모여가지고 뭐 되느냐? 필드라는 게 돼요. 필드. 필드 우리말로 고치면 열이에요. 열 또는 항목이란 말이 됩니다. 항목. 그 말입니다. 우리 표를 봤을 때 이런 말을 써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 표를 봤을 때 요것들을 열이라 그래요. 요것들 열. 그죠? 맞죠? 요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 필드라 그럽니다. 필드. 즉 이름, 뭐 주소, 전화번호 같은 것끼리 모아놓은 거예요. 이름대로, 전화번호대로 요것들을 우리가 열 필드라 그래요. 그렇죠? 그 필드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레코드예요. 레코드는 옆으로 이걸 말합니다. 옆으로 이걸 레코드라 그래요. 즉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관련된 항목들을 쭉 열 단위로 여러 개를 모아놓은 걸 우리가 레코드라 그러죠. 레코드. 됐나요? 이걸 행이겠죠. 행, 그죠? 행, 레코드.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서 큰 단위가 바로 조심해야 돼요. 요거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뭐예요? 이게 작은 단위고요. 이게 더 큰 단위라는 거예요. 왜? 여러 개의 필드를 모아놨으니까. 요거는 하나의 필드죠. 하나의 필드면 된 거고, 요런 레코드는 관련 있는 것들을 여러 개 필드를 쭉 모아놓은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필드들을 쫙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레코드라 그래요. 그 레코드가 더 큰 개념이라는 거예요. 필드보다. 됐나요? 필드보다 더 큰 개념이 바로 레코드입니다. 순서로 이제 요 필드와 레코드를 살짝 이렇게 바꿔놓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음 중 정답은 해놓고는 자료 단위가 작은 것부터 큰 단위로 이렇게 쫙 떼진 거 물어놓고 이렇게 바꿔놓는 게 많아요. 이런 걸 바꿔놓는다거나 이걸 2개 바꿔놓는다거나 이랬고 정답은 이제 하나 딱 내놓고 나머지를 막 바꿔놨겠죠. 섞어놨겠죠. 네? 또 아니면 방금처럼 뭐 명령 처리의 단위가 어떤 겁니까? 1번, 2번, 3번, 4번 해갖고 워드 찾아내는 거. 그런 것들. 뭐 이런 식의 나왔어요. 문제요. 네? 자, 필드 다음에 레코드. 그 다음에 이제 필드와 레코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파일이 됩니다. 파일. 우리가 저장하는 기본 저장 단위가 또 파일이죠. 그죠? 파일 단위죠. 그죠? 우리 문서 파일, 동영상 파일, 뭐 사진도 하나의 파일이고 다 파일입니다. 그죠? 그 파일 단위가 저장 단위입니다. 됐네요. 자, 이 파일들이 모여가지고 관련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수십만 개, 뭐 수백만 개 모인다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제 DB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DB,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큰 개념이에요. 됐나요? 자, 여러분이 외우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라도 외워두세요. 비트가 제일 처음이고요. 데이터베이스가 마지막이다. 이렇게만 알아도요. 50%는 맞아요. 저 무슨 말이냐? 이러면 나머지는 비트 데이터베이스가 1번, 2번, 3번 중에 요게 꼭 왔다 갔다 안 되는 게 있어요. 앞에 아니고 뒤에 아닌 게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1번 아니면 3번 중에 이렇게 이제 요렇게 비트 데이터베이스가 비트고 그다음에 이것도 비트고 쭉 가가지고 이게 DB 또는 DB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요거 2개 뭐 찾아냈죠. 그러면 뭐요? 둘 중에 하나 찝으면 되죠. 중간에 잘 모르겠어도. 그죠? 처음과 끝만 알면은 2개는 골라낼 수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됩니다. 가운데. 그때 조심할 게 뭐예요? 이제 필드가 작고 레코드가 크다는 거. 요것만 알면 이제 둘 중에 하나 답이 있을 거예요. 아마. 탁 찍으면 됩니다. 네? 그 순서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얘들의 각각 이제 아까 워드는 명령 처리 단위이고 바이트라는 거는 문자 표현의
작은 단위, 기본 단위죠. 가나다나 1, 2, 3, 4. 문자 표현은 가장 기본 단위죠. 그죠? 그게 바이트라는 거. 네요? 자, 바이트에서 또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8비트라 했죠. 8비트. 8비트. 자, 8비트라는 말은요, 0101이 8개 있다는 거니까, 그게 우리가 경우의 수로 따지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즉, 8자리인데 0하고 1 변화되는 게 2개죠. 그래서 뭐냐면, 변화되는 게 2개에다가 비트 수가 8개니까 2의 8승계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말이냐? 256이란 말이고, 즉 2의 8승, 8비트짜리는 256개의 문자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자 표현이. 됐나요? 비트가 8개라는 거는 256개의 문자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어 소문자, 대문자, 특수문자, 숫자 그런 표현들이 다 가능한 방법이 바로 이 8비트는 돼야 되더라는 겁니다. 됐나요? 8비트라는 말은 2의 8승이란 말이고 2의 8승은 이제 에워버리세요. 256. 계산하지 마세요. 2의 8승은 256. 2의 7승은요. 256의 반이죠. 128. 2의 6승은요. 128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2배씩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가 성수가 하나 올라갈 때마다 2배 되고 내려가면 반대로 2분의 1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의 6승은 몇 개입니까? 128의 반이니까 64개가 되죠. 그죠? 그런 수치들은 여러분 컴퓨터 하시는 분이라면 외워야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2의 8승 하면 몇 개 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256, 2의 7승, 128, 2의 6승, 64개 이렇게요. 자, 여기서 바이트는 바로 이게 256개의 문자 표현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단위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가 이제 작은 것부터 큰 단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교재에 나와 있죠? 6페이지에 그죠? 자, 그거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문자 표현 코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밑에 핵심 6번 보면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 이 코드는 뭘 말하냐면 문자 표현 코드를 얘기합니다. 밑에 문자 표현 코드라고 했죠. 즉 글자를 표현하는 코드들입니다. 자, 여기 처음에 순서가 BCD에 있죠. BCD 이거 돼 있죠. 그죠? 자, 이게 초창기에 쓰던 방식이에요. 이 표현 방법을 썼어요. BCD는 6비트를 사용했어요. 6비트. 여러분 단순하게 외워버리세요. BCD는 6비트를 썼습니다. 그러면 6비트이기 때문에 몇 가지 글자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의 6승이니까 아까 말했죠. 64개의 문자를 표현 가능합니다. 64개 문자. 음성이 작았어. 64개면요. 64개면요. 기껏해야 영어 소문자하고요. 숫자하고 특수문자 요것만 표현해버리면 벌써 64개 다 차버렸어요. 그렇게만 표현 가능했어요. 단순하게만 표현 가능하다는 거죠. 64개밖에 안 되니까 표현할 수 있는 글자 수가. 그죠? 그게 BCD 방식이고요. BCD라는 방식이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요거 계량된 게 바로 ASCII라는 게 ASCII입니다. ASCII 이렇게 읽고요. 우리가 ASCII로 지금도 쓰고 있어요. ASCII 방식은. 자, ASCII라는 방식인데 얘는요 비트를 하나 더 늘렸어요. 늘렸으니까 당연히 2의 7승계가 되고 2배가 됐겠죠. 64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뭐가 됐냐면 대문자까지도 표현이 가능했어요. 고전에는 대문자 표현을 못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영문자의 대소문자가 이제 구별이 가능해진 거예요. 대문자까지 표현 가능해졌습니다. 그게 ASCII 코드의 발전 단계예요. 근데 이 ASCII를 또 어디에 사용했냐면 통신용으로 사용해요. 통신용으로 얘를 ASCII 코드는 통신용으로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통신에 사용했어요.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전화기가 아니고 뭐야 띠릭띠릭 하면 뚫리는 거 있죠. 그죠? 그걸 썼겠지만 그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얘가 ASCII가. 지금 여러분 메일 보낼 때 있는 거 ASCII 같이 사용됩니다. 메일 같은 거 주고받을 때 그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거니까. 됐나요? 자, ASCII는 7비트예요. 7비트고요. 통신용으로 사용됐다고 2의 7승이니까 2배인 128개의 문자가 가능해졌고 대소문자, 대문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한글도 표현이 가능해졌는데 자, 무슨 말이냐? 한글은 2바이트, 영문은 1바이트로 사용됩니다. 한글은 좀 길이가 좀 길어야 돼요. 1바이트 갖고 모질에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래 2바이트를 사용, 영문을 1바이트 사용했다는 거예요. 물론 한글뿐 아니고 한자도 마찬가지로 2바이트를 사용합니다. 그 외에는 숫자나 영문은 1바이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ASCII의 특징들 좀 봐두세요. 근데 자, 조심할 거는 7비트를 사용했는데 통신을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는 통신용에서 우리가 8비트를 썼다는 거예요. 총 8비트를. 즉 문자 표현은 7비트인데요. 요거는 문자 표현인데 1비트를 더 넣습니다. 1비트를 뭐 넣냐면 패리티 비트. 즉 전송해 놓고요.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비트를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이거는 그 문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통신에서는 8비트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이게 패리티 비트가 뭐예요?
문제가 없느냐 있느냐를 판별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섞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빼고 나머지 7비트가 요렇게 7비트가 뭐예요? 요거 표시해주는 128개의 문자를 표시하는 글자라는 거죠. 네? 맨 마지막 부분에 이 페리티 비트라는 걸 넣어서 보냈어요. 이 페리티 비트는 에러를 검토하는 건데, 즉 1의 개수가 홀수인지 짝수개인지를 우리가 이걸로 섞어서 보내줬어요. 만약에 짝수개로 만들어야 된다면 이렇게 있으면 맨 마지막에다 어떻게 해요? 이걸 1을 하나 더 누르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1이 짝수가 되죠. 그러면 1이구나 그러면 원래 1이면은 홀수인데 이렇게 이제 했다 그러면 날라간 사람 그 사람이 받았을 때 이게 만약에 짝수라는 개념이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맞네. 받은 사람이 1에 받았어요. 다행히. 1에 받았어. 그러면 요거 짝수네? 짝수개 맞네? 오케이. 이상 없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짝수개라고 보냈는데 여기 중간에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고 여기에 1이 딱 돼버렸어요. 그러면 1에 보냈는데 1이 온 겁니다. 완전히 틀린 글자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짝수개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홀수개 돼버려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못 쓰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다시 보내도 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보내주고 가서 이게 111000001 되면 오케이 인자 이상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의 개수를 세려가지고 그게 짝수개인지 홀수개인지 판별해가지고 이상이 생겼는지 안 생긴지를 우리가 알아내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페리티 비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섞었기 때문에 실제 사용되는 비트는 8비트였지만 우리가 표현하는 글자 수는 7비트를 썼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시험에 아스키 코드가 뭐 실제 8비트를 사용하면서 이걸 외우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8비트 아닌데? 라고 탁 찍어버렸어요. 틀렸다고. 그거 아닙니다. 실제 8비트 썼는데 문자 표현의 코드만 우리가 뭐예요? 7비트를 썼다는 것 뿐이에요. 하나를 우리가 페리티 비트를 에러를 검출할 수 있는 비트를 섞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8비트를 사용했어요. 됐죠? 그 개념을 잡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키 다음에 나온 게 바로 FCD기라는 거예요. EBCDIC라는 방식이에요. 자, 얘를 또 보세요. 한 비트 더 늘렸어요. 그러면 2의 8승계가 되면서 몇 글자까지 가능해요? 256개의 문자가 표현이 가능해요. 더 많아졌어요. 그죠? 표현의 수가 더 많아졌죠? 됐죠? FCD는 8비트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렇게 말고 있으면 됩니다. 256이라는 거 8비트는. 그러니까 64, 128, 256. 자, 이러놓으니까 256글자 해봐야 별거 안 됩니다. 그죠? 우리 한글만 해도 10,000자가 넘어요. 실제 쓸 수 있는 글자가. 그죠? 그러면 아예 한글 자체도 표현 못 하는 거예요. 영어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미국에서만 씁니까? 이 컴퓨터를요? 한국에 쓰고, 일본에서 쓰고, 중국에서 쓰고, 아랍권에서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를 이제 미국 내에서 쓸 수가 없고, 이제 팔아모아야 돼요. 더 팔아모을 시장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가 인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 이 컴퓨터 만든 회사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하니까 우리가 개발하자 하고 어떻게 해요? 유니코드 방법을 채택을 해서 개발을 했어요. 이거 뭐요? 획기적으로 얼마나 늘렸습니까? 2배로 확 늘려버렸어요. 비트수를. 문자 표현 비트수를. 그럼 어떻게 돼요? 2의 16승계가 되면서 자, 몇 가지 문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65,536개의 문자가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외울 필요 없고, 요거 16승이란 요 16비트라는 거 알아두세요. 요거는 뭐, 크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65,000개 정도 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65,536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글자 11,000자에다가 뭐, 한자, 일본어, 아랍 글자 다 표현해야 돼요. 전 세계 언어가 표현이 가능해졌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컴퓨터를 팔아먹기 참 좋아졌어요. 한글로 깔아가지고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컴퓨터 도입되기 바로 이런 것 되는 거겠죠. 한글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글이. 그 전까지는 한글이 안 됐어요. 컴퓨터를 배우기 어려웠죠. 그죠? 한글이 되니까 이제 컴퓨터에 한글이 나오니까, 훨씬 잘 어울렸어요. 우리나라 글도 쓰기도 편해졌고. 그게 유니코드 방식이에요. 유니코드. 되나요? 그렇게 발전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유니코드도 쓰고 있고요. 바로 이것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여기 되어 있습니다. ISO. ISO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ISO라는 곳에서 제정한 거예요. 자, 이거 뭐예요? 또 획기적으로 몇 배 늘렸어요? 2배 늘렸죠. 32비트. 지금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요. 뭐 굳이 이걸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몇 글자입니까, 도대체? 42억 9,400만 개. 엄청난 지금 문자를 표현 가능해요. 지금 이거 다 써도 못하죠? 근데 미리 만들어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외계인 만나는데 그 외계인도 그 나라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 나라가 틀려도. 그러면 그것도 언어가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글자까지 다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방법이 가장 최근의 방법이고 더 이상 없으면 되고 아직 ISO 방법 뒤는 안 있습니다. 자, 여러분 컴퓨터 요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글자를 만들어도 돼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여러분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라고 하지만 여러분 가라고 안 하고 이 친구들끼리는 이걸 우리 가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래갖고 이걸 가라고 하자.
그럼 이렇게 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이제 컴퓨터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래 보내주면 돼. 쳐가지고 이렇게 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그럼 이렇게 쳐집니다. 치지고 이제 그래갖고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일반인들은 아무에 아무거죠.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한 친구들끼리는 그거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내가 만드는 글자까지도 이제 수용 가능해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됐죠? 자, 요거에 우리가 BCD, ASCII, FCD, 유니코드 이런 방법 요까지만 하면 됩니다. 요까지만. 요거 4개만. 아시겠죠? ISO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왔습니다. 요 4개를 알아두세요. 유니코드는 전 세계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코드 방식이고, FCD는 8비트고, ASCII는 특징들, BCD는 6비트라는 것만 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에러 검출 코드. 아까 잠깐 설명한 게 바로, 페리티 비트입니다. 페리티 비트, 그죠? 1의 개수로 에러 검출만 가능합니다. 즉, 1의 개수가 짝수개인지, 홀수개인지, 이걸 다른 말로 짝수, 홀수, 페리티라 그래요. 1의 개수가 짝수개인지, 홀수개인지를 표시해주고 보내주고, 그게 받았는데 1의 개수가 짝수라고 보내주는데 그게 짝수가 아니고 홀수가 됐다 그러면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중간에 0이나 1이 하나가 바뀐 거예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잘못됐으니까 그거는 폐기시키고 다시 보내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재전송 시키면 이제 잘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에러가 없는 완벽한 거리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2개 이상의 에러 검출은 불가능하더라. 저 이렇게 했어요. 111, 000, 하나, 둘, 셋, 6, 7, 8 이렇게 해서 1의 개수가 4개로 짝수개로 보냈어요. 그럼 받았는데 짝수개라고 받았는데 이렇게 해요. 111, 11, 001 이렇게 짝수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짝수개 맞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2개가 바뀌어버렸어요. 아니 2개가 바뀌는 건 짝수개가 돼버렸지만 실제로는 이게 아니죠. 이겁니다. 틀렸죠. 그죠? 엉뚱한 글자가 날아간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맞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왜? 짝수개니까. 그래서 한 개의 개수만 판단해요. 2개 이상이 오르나면 못 찾아내요. 그걸 정답으로 판단해요. 이거. 그래서 좀 단점이 한 개만, 오직 한 개의 변화된 양만 찾아내고 2개 이상 변화되면 그걸 틀렸는지 아닌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져요. 페리티 비트의 단점이에요. 그죠? 오직 한 개의 에러 검출만 가능하다. 한 개의 에러 검출만 가능하다. 알아두세요. 한 개만요. 2개 이상의 에러는 검출 못 하더라. 2개가 바뀌면서 같은 짝수가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좀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또 검출만 가능해요. 검출만. 에러가 있는지만 가능하고 수정이 안 되고 다시 재전송 시켜야 돼요. 검출만 가능한 방법이고, 자, 해밍 코드라는 방법이 있어요. 해밍 코드. 해밍 코드는요, 에러 검출도 됩니다. 되는데, 자, 교정까지 돼. 교정까지. 무슨 말이냐? 전송을 했는데 내가 111, 000, 01 이렇게 보냈는데, 자, 얘가 잘못 날라왔어요. 111, 01, 이래 왔어요. 그럼 여기 하나가 틀렸어요. 요걸 찾아내기로 합니다. 얘가 찾아내서 얘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0으로 싹 바꿔줍니다. 0으로. 싹 바꿔줘요. 그렇게 바꿔줍니다. 그게 해밍 코드예요. 그냥 자체 내에서 그냥 수정을 해버려요. 여러분 알아야 될 거는 페리티는 검출만 되고 얘는요, 검출도 하지만 자기가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단 뭐만요? 하나만, 한 개만, 단일. 한 개만 고칠 수 있어요. 2개 이상의 에러가 나면요, 못 고쳐요. 찾기는 찾지만, 뭐 2개 에러 났다고 찾지만은, 고치는 건 하나밖에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죠? 2개 다 못 고치고, 한 개만 고쳐줍니다. 한 개가 에러 난다면 바로 고칠 수 있지만, 2개가 난다면 얘도 못 고치죠. 그죠? 단일 에러 교정이 가능합니다. 얘는 검출뿐 아니라 교정까지 가능하더라. 그게 해밍 코드입니다. 그 특징을 잘 봐두세요. 페리티는 검출만, 해밍 코드는 검출하고 교정까지. 자, 페리티는 짝수, 홀수, 1의 개수, 짝수 개수, 홀수 개수인지 그거 판단하는 거고, 그죠? 2개 이상 되면 에러를 검출 자체도 못해요, 그냥. 그죠? 자, 되셨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밑에 순환 중복이니 블록합 검사, 이거는 한번 읽어봐 보세요. 주로 나오는 건 페리티와 해밍입니다. 2개의 특징들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 어디 갔냐면, 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완성형 조합형이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거 보시면 KSX1001 완성형 똑같이 있는데 조합형이고, 그 다음에 1005 유니코드가 있습니다. 아까 유니코드는 설명했죠? 뭡니까? 전 세계 언어를 표현하기 위한 우리 코드 방식이 바로 유니코드, 바로 이 KSX1005 방식이에요. 좀 숫자가 어렵게 쓰면 1005입니다. 1005. 요거는 유니코드고요. 1001은요, 유니코드가 아닌 완성형과 조합형이란 말을 써요. 자, 완성형은 여러분 글자가 아예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가라는 글자라든지, 가, 나, 오, 이런 것들이 0000, 01, 01 이런 식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여기 가라는 글자가 이제 아예 가가 뭐 어떤 00101011 이렇게 해갖고 8비트로 돼서 딱 가라는 정해져 있어요. 이게 치면은 여기 딱 들어오면 가가 돼버려요. 그게 완성형이고요. 글자 하나하나가 완성돼 있어요. 저기 있는 것들도. 이런 것들도 그냥 얘가 하나로 그냥 다 붙어있다 생각하면 요거 하나가 그냥 얘 하나의 코드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의 코드를 가지는 거. 그게 완성형이고 글자 하나가 완성된 거고요. 조합형은요. 조합형은 그게 아니에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아야, 의여 이거 있죠. 그죠? 이게 다 따로따로 코드가 있어가지고 얘를 하나씩 합치면 돼요. 저 맥이라면 어떻게 해요? 피업 합치면 돼요. 피업 가져오면 되겠죠. 그리고 우 가져와요. 그죠? 그리고 에 가져와요. 그리고 리얼 가져오고 비역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되죠. 이렇게 하나하나 갖다 붙인 걸 우리가 조합형이라 그래요. 그 자모자, 초성, 중성, 종성을 갖다가 하나씩 가져와서 탁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 바로 요거죠. 그죠? 조합형이죠. 완성형과 조합형의 특징이 있는데 완성형은 이 글자 하나가 그냥 하나의 종이로 만들어졌다 보면 돼요. 그냥. 그 얘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디 전송을 하면 그대로 날아가겠죠. 안 가면 안 갔지. 중간에 뭐 찢어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가 다 온다는 거예요. 안 오면 안 왔지 그 채로 다 날아갑니다. 근데 얘는요. 날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에 붙이긴 붙였는데 이것들이 따로따로 떠진 걸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비음만 오고 우가 오고 리얼 비음만 오고 얘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따로따로 갖다가 가져와서 하나씩 붙인 거니까. 그 얘를 보내물에서 중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전송용으로 쓰는 거는 조합형이 아니고 완성형을 우리가 뭐로 쓴다고요? 전송용으로 씁니다. 통신용으로 어디 보낼 때는 바로 이 완성형으로 보내줘야 날아가고 아니면 아예 안 가면 안 갔지 중간에 어디 잘못 글자들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완성형은 자주 사용하는 문자를 만들어 놓고 코드값을 지정하는 방식이고 주로 교환용이 바로 뭐예요? 바로 전송용, 통신용 요로 쓴다는 겁니다. 교환이란 말이 그죠? 통신용으로 쓰는 게 이거고요. 조합형은요. 한글 창제의 원리인 초성, 중성, 종성에 따라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얘를 초성, 중성, 종성 갖다가 그냥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통신용으로 쓰면 에러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통신용은 안 쓰는 겁니다. 그렇죠? 자, 조합형이나 완성형은 둘 다 한글이나 한자는 2바이트 씁니다. 글자 큰 것들이니까 2바이트 용량이 많이 필요해요. 영어나 숫자는 1바이트를 써요. 둘 다. 자, 유니코드는요. 다 2바이트예요. 다 2바이트. 숫자건 한글이건 한자건 다 2바이트를 아예 통째로 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겠죠. 그죠? 2바이트가 더 크니까. 완성형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완성형 유니코드 방식이. 다 2바이트를 씁니다. 요 특징을 알아두세요. 그냥 요거는 잘은 안 냈습니다. 어쩌다 한번 나왔어요. 이거는 워드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예요. 워드에는 이거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 워드가 아니고 커말이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그거 보세요. 2006년하고 2005년에 나왔어요. 이번에 문제 보세요. 다음 문자 코드 중 한 문자가 차지하는 바이트 크기가 다른 거 물었습니다. 다른 건 딱 하나 있죠, 그죠? 뭡니까 이게요? 몇 바이트? KS101 완성형에서는 한글은 몇 바이트예요? 2바이트죠, 그죠? 1001 완성 한글에서 영문은 1바이트. 2번은요, 2바이트, 한글 표현이니까 2바이트고, 또 조합형에서 한글이니까 2바이트겠네요. 유니코드는 무조건 2바이트니까 2바이트겠네요. 그죠? 그럼 답은 뭐예요? 1번이 틀렸죠. 1바이트만 씁니다. 영어는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2006년, 2005년 이렇게 나오고 그 뒤로는 이제 거의 안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워드 문제 비슷해야 되니까 이쪽에 내긴 좀 그래요.